또 요건 진영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이 플랫폼 조직 혹은 기업의 입장 혹은 거기에 이제 몸담은 사람들,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혹은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얼룩소를 제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다른 미디어는 뭐 잘 몰라요. 다른 플랫폼은 잘 모르지만 이 얼룩소 같은 경우 누가 만들었냐? 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경향신문 시사인, 그다음에 전주는 다음 소카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용,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지향이 딱 확연하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스러운 거예요. 민주당스러운. 그러니까 조선일보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안 와요. 조선일보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얼룩소? 에이, 거기 뭐 경향신문 어떤 기자가 만든 거라는데 청와대 행정관 누가 거기 있대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에이 그 빨갱이들 이러면서 안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도 대종을 차지하는 건 자기네들이 애초 준비하거나 기획하거나 이 코파운더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 목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 지향색을 어느 정도 추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영적 포지셔닝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진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이제 현실적 혹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자신들의 이제 아지트, 근거지를 만드는 진영을 재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글쓰기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진영을 더 공고하게 한번 구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진지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집단이자 모임이라고 우리가 그 플랫폼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당연히 뉴스레터도 보내고 또 구독자 모델도 만들거나 혹은 회원을 가입시켜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뭐 유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이 노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거대한 어떤 구조 속에서 저 같은 개인들은 일종의 노드가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 얼룩소라는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 혹은 담론, 지향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노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훨씬 더 자율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저랑 매개되어 있는 또 다른 노드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 글을 보거나 혹은 제 거 뭐 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알게 모르게 이런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론 확산과 메시지를 발신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문화적 지향이 유사한 사람들의 어떤 울타리가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도된 편향성이 이제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매 순간 써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대문에 올라가거나 혹은 가장 먼저 노출되는 글들은 이제 선택되는 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된다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인위적인 개념이죠. 선택적인 개념인 것이고, 어떻게 설계하느냐, 혹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혹은 누가 스위치를 누르고 어떻게 다이얼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하게 결과가 달라지고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에, 어떤 지향을 담고 있는 글, 어떤 명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쓴 글, 그다음에 어떤 파급력과 효과를 불러일으킬지가 기대되는 글들을 선택해서 취사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실린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주 진영적인 논리 혹은 그런 헤게모니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성돼 있고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구적이라는 말은 뭐 아까 말씀드린 상황적인 맥락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쓰는 사람만 있고 읽는 사람이 없으면 이 플랫폼은 유지가 안 됩니다. 읽는 사람만 있고 쓰는 사람은 적으면 또 이것도 너무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제한되어 있는 컨텐츠만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선순환되거나 혹은 같이 동등하게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많아지고 소비자도 많아지고 그걸 유통하는 힘도 세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처음 만든 집단이나 혹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아주 이렇게 무슨 함수라고 하죠? 이게 아주 정비례하는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우리의 소비자가 많아지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든 아니면 노출돼 있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모여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진 않지만 그 일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적은 소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비하면 뭐 제가 어떤 글에서 비유도 했지만 유튜브에 비하면 유튜브가 바다라면 이런 지금 각각의 글쓰기 플랫폼들은 실개천 수준도 안 된다 하지. 그다음에 유튜브의 어떤 시장력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유인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캐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욕망의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작은 시장을 그러니까 열려고 하는 거죠. 작은 시장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하는 사람 중에서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거예요.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지적 욕망의 어떤 그 물리적 완결 형태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실 저자들이 있고, 1년에 뭐 몇십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소원이 이 출판사에서 책 하나 내는 게 꿈인 글을 쓰는 유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쓰는 과정의 어떤 그 교두보 혹은 이 포트폴리오 아카이빙 하는 그런 어떤 내 공간 혹은 그런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구적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적지만 이런 것도 강한 욕망이라서 이게 숫자가 적은데 돌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한대 갖고 있으면 그거는 거대한 미디어가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지만 그 에너지가 쉽게 꺼칠 수 없는 열망인 거예요. 내가 책을 내고 싶다. 혹은 내가 이 글쓰기를 잘해서 엄청난 유명 필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적은 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사실 이런 레거시 지면이나 그런 어떤 매체들을 뭐 활용하거나 혹은 거기서 불러주는 사람들도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주 뛰어난 능력과 또 어느 정도의 이름과 또 다 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어디 신문이나 혹은 뭐 잡지나 뭐 혹은 온라인 미디어나 지명도 있는 곳 혹은 뭐 그런 곳에 다 글을 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뭔가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적지만 많다. 자꾸 모순되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인데 이건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의 반대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생 글쓰기 플랫폼들도 뭐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레거시 미디어와 이 신생 플랫폼 사이를 횡단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상을 독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써서 올리면 이 에디터들이 대문에 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썼는데 안 실어줘요. 그럼 그 안 실어진 사람들을 글은 정말로 하루가 뭐예요? 그냥 몇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밀려나서. 왜냐면 계속 쭉쭉쭉 밀려나가니까 커뮤니티 생각하시면 돼요.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막 난 정말 열심히 글을 재미있고 혹은 유의미하게 썼는데
그걸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기록하거나 막 그래서 막 대문에 실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자연 도태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뭐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와, 나 이번에 글 썼는데 누가 많이 봐주고 반응도 좋네 라는 그런 자기 충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보상과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미디어와 신생 플랫폼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이 지명도를 얻고 있고 신생 플랫폼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전드 혹은 뭐 하여튼 뭐 유명 필자 뭐 이런 뭘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계속 재생산되고 그 사람이 쓴 거는 다음 글도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게 되고 또 근데 이제 이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 그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데 제가 뭐 계속 잘 나가냐? 아니에요. 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는데 지금 점점 주저앉고 있어요. 그 왜냐면은 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오늘 끝나고 이제 뭐 최은혜랑 임세아가 아씨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오면은 이제 최은혜 임세아 들어오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물이 새로운 물이 유입되고 고인물은 좀 흘러가고 이게 예, 우리가 자연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계속 노력을 하거나 혹은 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갈등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레거시 미디어와 신생 플랫폼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명성과 혹은, 조회수와 보상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아이러니하죠.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플랫폼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가. 오늘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의기투합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생겨나겠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혹은 진영적, 혹은 뭐 소구적,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뜻을 발휘해서 나 여기에 한번 투신을 해야겠다 하면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어떤 뭐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들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런 미디어 혹은 플랫폼을 한번 운용을 해볼 거야. 가동을 시켜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확산시키는 데는 당연히 광고 혹은 뭐 이렇게 뭐 유명 인사를 뭐 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끔 해서 유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력이 생기면 이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의 힘의 주체가 필요한 거죠. 생산의 주체.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글도 쓰고 또 읽기도 하고 클릭도 하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한편으로는 나도 쓰고 이런 어떤 참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수의 어떤 소비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소비자는 사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족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돼요.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업적인 측면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반감도 사게 되고 글감 논쟁에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얼룩소가 욕을 먹은 것도 그런 거죠. 뭐 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어중이 떠중이 막 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광고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 뭐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100억 내면 뭐 조선 팔도의 글쟁이들 다 모이겠네. 뭐 다 뭐 손장난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겠네. 이렇게 된다고 막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생성을 갖고 이제 계속 수레바퀴를 잘 돌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데 이게 삐걱삐걱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 보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의 말썽이 빚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이 세 가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때는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지만, 어느 때는 또 이제 지지부진할 때도 있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뭐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 사회를 움직이려면 돈을 계속 들이부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끊겼을 때, 마중물 넣었는데 이제 알아서 펌프질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기름 넣어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지부진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기 지속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항상 그런 걱정을 하죠. 예, 글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해요. 아, 이거 얼룩소 이렇게 하다 망할 것 같은데, 이 돈 어디 뒷동산에서 퍼다가 주는 건가? 얼마 안 주긴 하는데, 과장됐어요. 얼마 안 주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얘네 광고도 안 하던데? 얘네 뭐 팔지도 않던데? 얘네 이 돈 어디서 나서 하는 거지? 이재용이 돈이 그렇게 많나? 다음에 또 100억 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직원도 뭐 한 3, 40명 된다는데, 야, 걔네 월급 주고 하려면 한 달에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몇 억 들 텐데. 쓸데없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가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얼룩소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걱정 속에서 이제 실제로, 잘 되다가 망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게 플랫폼도 각양각색이라, 여러분들 그 코로나 이후에 온갖 천태만상을 다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글쓰기 플랫폼은요, 코인으로 줘요, 코인.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거긴 스팀이라는 코인으로 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코인이라는 거, 거기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형식은 남아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이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상한 데가 많은데, 뭐 예전에 뭐 잘 되다가 망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전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이 온리 원이 돼서 살아남을 걸 꿈꾸는 거잖아요. 항상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다 망해도 얼룩소는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창작의 날씨는 우리 뒤에는 교보가 있어. To be continued. 이 우리나라 책 책 사보는 사람들 알라딘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라딘 우리 응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고 망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접근성이 높고 편한 게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느슨해요. 그러니까 물론 경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개적으로 이게 뭐 출처나 인용이나 혹은 뭐 어떤 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고들은 하지만 그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적발하거나 혹은 제한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챗 GPT로 구성해서 그냥 올려놓는 글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각각 각종 이 글쓰기 플랫폼들에서. 그게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적발하려면 적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냥 얘네들은 무관용이 아니라 무관용. 그러니까 자연 도태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너 이거 어디서 표절했어? 너 이거 저작권 문제 해결된 거야? 혹은 뭐 이거 다른 사람 걸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인용이 과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활동 정지를 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내쫓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예, 그게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면 너무 심한 아이디나 유저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내부에서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은 저거 문제 있어요. 표절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로 죽여라. 예, 서로 죽여서 한 사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뷰징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뷰징이라는 게 저도 플랫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많이 내 글을 클릭해주고 많이 읽어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이러면 일단
일감으로 그런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매크로 기계 같은 거 돌리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글 올리면 막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와 클릭 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게 이제 뭐 그 기계 인공지능을 동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이 뭐 단톡방 뭐 300명짜리 뭐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저 이거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뷰징 행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확산되거나 이렇게 많이 읽혀지지 않는데, 너무 과장되게 많이 읽혀진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조작, 일종의 조작이죠, 조작.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플랫폼에서는 이 어뷰징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관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면이 있어요. 조작을 조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플랫폼의 유일한 가치는 공유예요. 공유.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과 회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회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손쉽고 일차원적인 방식은 내 컨텐츠를 각각의 개인들이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뷰징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내 글 올리고 사람들이 클릭해주고 하는 거에 대한 보상만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얼룩소 울타리의 능력치가 아닌 다른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혹은 다른 기술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가 받을 보상의 수위를 높이는 행동을 했다. 이건 조작이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데 플랫폼 주최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고 자기들의 몸집을 더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 어뷰징이라는 거는 이제 윤리 도덕의 문제가 돼버렸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떤 일정한 어뷰징은 계속 권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트레이싱의 문제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만한 컨텐츠, 읽을 만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잘 쓴 글들, 지적인 정보, 그 지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저장할 만한 정보력을 담고 있는 글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른 미디어 혹은 뭐 또 좋은 글들, 숨겨져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가져오는 거죠. 저도 트레이싱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즘 아예 전문 용어처럼 쓰더라고요. 트레이싱. 트레이싱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이제 윤색과 윤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보고서 같은 거, 우리나라 정책 보고서 굉장히 막 조금만 찾아보면 구글링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져오는데 내가 살짝 토시를 좀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컨텐츠화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전문가연 하는 거죠. 전문가연 하는 거죠. 행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뷰징, 트레이싱 이런 문제들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표절로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준을 만들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방관하고 너희들 무관여,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냥 자율적인 생태계로 내버려 두는 방식. 그래서 도태되거나 혹은 거기 안에 내부 투쟁에서 밀려나거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결격 사항으로 작용됐을 때 그 무리에 의해서 이 린치를 당해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생태계, 아주 정글이죠. 그 생태계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플랫폼과 저자 간의 운명 공동체가 그러니까 몰입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여기서 내 남은 여생을 걸겠어. 내 여생을 걸고 난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플랫폼이 문을 닫아버리다거나 혹은 보상의 금액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혹은 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보상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됐을 경우에 혹은 아예 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이때 내 컨텐츠들 혹은 나의 그쪽에서 쌓은 이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은 순식간에 다 훼손되거나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겁니다. 뭐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여기는 너무 쉽게 명멸을 하니까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막 부흥했다가 사라져버린 데도 있고 또 너무나 확연하게 이제 하강 곡선을 보이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염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다정한 글쓰기 세계를 이 모든 글쓰기의 문제들을 다 압축한 무대, 포커싱된 무대로서 이제 우리가 글쓰기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글쓰기 플랫폼은 뭐 그래서 다 각각의 자기들만의 전략과 실험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안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형시켜요. 계속 바꿔요. 뉴스레터 형식으로 뉴닉이나 혹은 뭐 롱블랙이나 이런 데는 뉴스레터 방식을 해요. 얼룩소도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기도 하거나 혹은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도 해요. 근데 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직도 활자 텍스트에 돈을 지불해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보편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좋고 더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돈 주고 보는 이 자족적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투여한다? 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뭐 커피 한 잔은 먹겠지만 내가 커피 한 잔을 거기다 부어버릴 수는 없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광고를 이제 유치하는 경우가 이제 생존의 가장 뭐 손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또 이제 또 싫어하죠. 광고 함께 노출되는 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양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많고 또 그리고 글쓰기 플랫폼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지향과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 문제는 좀 예민하게 끝까지 좀 이제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자기들이 아마 이 수집한 데이터나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이 계획 같은 것들이 플랫폼의 어떤 영속성을 좌우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성도 높은 잠재 고객들을 창출시켜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방식들이 이제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교보문고에서, 왜 알라딘에서, 왜 글쓰기 플랫폼을 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까? 이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될 것인가, 혹은 상업화될 것인가, 혹은 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가 아마 수년 내에 목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 있죠. 웹소설이나 웹툰의 어떤 유력한 이제 생산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알라딘이 중고책 거래 시장을 거의 독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교보는 여전히 이 문학시장, 순문학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 플랫폼에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자와 구매자의 정체성이 동일화돼야지 해피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결렬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생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것을 내가 구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지 내가 거기서 소비하고 너희들의 글들을 내가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 역할을 거기서 머물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해왔으니까. 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생산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맞아서
이게 해피매치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그래도 이게 균형 잡히게 굴러가요. 근데 다 이게 격차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서 오는 격차만큼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는 거죠. 아, 나 생산자인데, 나 돈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 돈 내라 그래? 아니면 나한테 좀 읽으라고 해. 근데 사실 이 소비자들도 많아야지 이게 그 이익을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트래픽도 유입시키고 읽어주니까 영향력도 확대하고. 그래서 이게 그 돈을 퍼붓거나 혹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뭔가 채산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데 이걸 동일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게 그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념어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산자인 동시에 구매자의 그 컨텐츠, 생산자인 동시에 구매자의 그거를 이제 해내는 플랫폼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너무 자족적이고 폐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글쓰기 활자 컨텐츠를 소비하겠다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뭐 일부 아주 강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있지만 그것이 매우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요만 눌러주니까 이거는 뭐, 그, 술 장사 둘이 시장까지 가면서 막걸리 한 항아리씩 지고 가면서 야, 너 내 거 한 잔 사 먹어. 그리고 또 한 잔 사 먹어 해다가 둘이 다 퍼먹고 이제 비워버리는 거. 그 비유 아시죠? 그렇게 될 공산이 높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들어온 일부 폐쇄적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이렇게 담론을 주고받거나 혹은 서로 읽어주고 혹은 글을 쓰는 세계는 뭐 영속적이지 않다.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또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 나은 자원들, 더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공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이 시장이 확대되고 플랫폼이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이 파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당장 그런 사람이 오면 제한된 자원을 나눠야 되는데 당연히 그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한된 금액에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존에 받던 보상들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내가 받는 보상이 적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상당해요.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고 거기서 항상 아웅다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향력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 영속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다른 더 명망 있고 유명세 있고 아주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연 확장과 사회적 파급력이 그래서 이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글쓰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다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글쓰기를 누군가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또 반복되는 실수가 거듭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제가 다시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글쓰기가 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컨텐츠로서의 어떤 새로운 한 형식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라는 기대 혹은 염려 혹은 그것의 어떤 또 이게 무참하게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잊게 될 상처 혹은 뭐 그런 공포 이런 것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다시 글쓰기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글쓰기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저렇게 훈련되고 어떤 정제된 형태의 글을 공급하는 사람과는 지금 내가 깜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글을 보고 배우거나 혹은 내가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개선시켜 나가야겠다라는 훈련의 장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훈련의 장인데, 일종의 수련생 혹은 인턴이죠.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화된 감각도 기를 수 있고, 또 반응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계정에 이 글들이 누적되고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명도를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혹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회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제출된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쇳밥일지라는 책을 쓴 천현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룩소에서 키워낸 에, 이제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내보낸 사회적으로 내보낸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원래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던 기계공 출신인데 글을 열심히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얼룩소에다 글을 올리다가 이제 에디터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책도 내고 뭐 책을 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카이빙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자료나 혹은 글들을 아카이빙 하는 차원으로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글쓰기는, 챗 GPT나 노션 AI가 나오면서, 이제 뭐 빙 서비스 나오면서, 빙챗 나오면서, 이제 글 쓰는 건 이제 끝났다. 인간의 글쓰기는 이제 인공지능의 글쓰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새롭게 글을 쓰는 문화가 더 생겨나고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아주 쉽게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주 경제적인, 일차원적인 경제적 욕구 때문에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그 온갖 글쓰기 플랫폼의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얼룩소 한번 쳐보시고 창작의 날씨 쳐보시고 뭐 리튼 다 쳐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유튜브에도 한번 쳐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 더 많이 하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저씨, 유튜브에 검색하면 MG. 근데 하여튼 이 검색을 해보시면 다 부업으로 소개가 돼요. 부업. 글테크라고 해죠. 글테크. 글테크 들어봤어요? 여러분 글 써서 돈 버는 거예요. 글테크. 그러니까 투잡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의 꿈을 실현시켜준다. 이거는 작가가 되겠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도 있지만, 음, 점심값 정도는 벌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알바. 여러분들 뭐 우리 같이 육체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일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재택 알바, 뭐 재택 첨삭 뭐 이런 거 치잖아요. 다 해봤죠, 옛날에. 구질구질 할 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룩소에 가서 글을 쓰면 뭐 내가 돈을 조금 벌 수 있다고? 일주일에 한 돈 10,000원, 20,000원만 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90%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밀려나는 거죠. 계속 컨텐츠가 만든다고 해도 이제 당연히 퀄리티가 없는 컨텐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씨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나가게 되고 계속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쓰기라는 자기 표현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무위험한 도전으로 이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무위험한 도전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얻고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람을 쓰고 하여튼 나의 온갖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일이라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하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적고 그냥 내 생각과 그냥 시간과
노력을 조금 투입해가지고, 잘 되면 나도, 야, 씨, 저 강보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도전 상대로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위험한 거죠. 뭐 실패해도 크게 타격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도전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접근성이 또 높잖아요. 쉽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 성취나 혹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세태하고도 맞물려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활자 교양 콘텐츠를 이제 접하고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만에 사라지거나 떠밀려가는 콘텐츠가 될 공산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출판 시장의 침체. 책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 이게 책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권 쓰려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고생해야 되고. 근데 책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은 너무 적잖아요. 물론 많이 팔리거나 하면은 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얼룩 속 글감 논쟁이 이 화두가 됐던 게 한 5천 자 정도 글 일주일에 한 편 써서 올렸더니 200만 원을 받았다, 3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책 한 권 썼는데 인쇄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쟤는 5천 자짜리 글 하나 썼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다고? 와,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이게 뭔가 딱 터져야 되는데 이게 이 로또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대는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플랫폼들을 도약대 삼아서 구름판 삼아서 그 빈약한 혹은 전망 없는 출판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것도 아이러니고 그런 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과 그 외의 글쓰기로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전통적인 문학이라고 불릴 만한 글쓰기의 플랫폼 장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곳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일부로서 문학의 역할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목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쓰기, 창작 혹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학이 가장 큰 덩어리였고 그 외에 이제 곁가지들이 있었다면 그 수십 년 전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문학도 일부 있어요. 각각 플랫폼마다 보면 문학적인 글쓰기 혹은 예술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주가되거나 혹은 트렌드를 주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상을 독점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국한돼 있고 극히 일부이고 영향도 매우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전문적인 문학을 지향하는 플랫폼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문학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게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아, 문학적, 예술적 글쓰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글을 쓰거나 어떤 지적 교양을 담은 그런 글을 쓰되 이런 문학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글이 잘 읽히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글이 된다라는 것.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감 논쟁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두 시간이나 했네요. 플랫폼 글쓰기를 둘러싼 이제 논란과 궁금증. 여러분들 뭐 사실 글감 논쟁 이건데 이 보상과 배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하나도 만족하거나 혹은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정산 주기는 플랫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2주에 한 번, 어떤 곳은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곳은 코인으로 주는 데도 있고, 포인트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근데 하여튼 다 뭐 돈으로 주는 거죠. 돈으로 주는 건데 대부분은 불만족하죠. 나의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 근데 이게 에, 사람들이
이것이, 이거는 뭐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자기가 많이 받는 게 공정하다는 감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아야 공정한 거고, 내가 쟤보다 많이 받아야 공정한 거고, 어, 음,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받으면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내 글이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영향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의, 글 쓰는 사람들의 종특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이 글쓰기 플랫폼 외부로 이게 와전된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과장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마치 일확천금인 것처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우리 궁색해요. 이게 너무 궁색하고 사실 그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절실한 금액일 수 있어요. 그 수십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사실 이 엄청난 이 K 컨텐츠의 이 부흥 시대에 예?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 하나로 몇 억 뷰가 나오는 이 시대에 이 조회수 100이 안 나와서 허덕이는 이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한 돈 만 원만, 이만 원만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궁여지책을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게 스스로가 작아지는 논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글을 썼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글감 논란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가담해서 한마디씩 보탠 사람들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들로서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의 공공함을 체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가담한 경우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그 글쓰기 논쟁, 글감 논쟁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꿰뚫어 보거나 혹은 에, 초연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다른 외부의 자원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글 자기 만족으로 쓰는 거지 뭐 아니면 뭐 아 난 글 쓸 지면만 얻어도 나는 뭐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원이 이미 확보돼 있거나 아니면 뭐 그 글로서 이제 뭐 구동시킬 만한 경제적 원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막 진짜 막 달려들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목숨 거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나 접근하는 이 위치들이 다 다르고 포인트가 달라서 이걸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경험도 쌓이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보상을 좀 더 받더라. 아니면은 내가 이 플랫폼마다 자기들이 보상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은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숨바꼭질 놀이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글을 쓰면 항상 뭔가 변주돼 가지고 다시 이게 환원돼서 도로 아미타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공정과 기망 사이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냐? 너는 나를 기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플랫폼 업체에서 왜 쟤네한테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냐? 어떤 경쟁 대회나 혹은 뭔가를 열었을 때 항상 뭔가 정해져 있는 수상자나 트로피 컨텐더가 정해져 있지 않냐라는 논란 이런 것들. 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질시를 받는 입장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초기에 보상을 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많이 받은 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좀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에, 그거를 뭐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거나 혹은 뭐 명망 있는 작가나 혹은 뭐 이렇게 교수나 혹은 뭐 하여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컨텐츠 계속 발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조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받고 그러면 사과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고 항상 내가 왜 그 특혜받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상당히 초창기에 당연히 알고리즘상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막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관심이 몰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그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저 때문에 회원가입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알고리즘상으로 보상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뭐 몇 개월 활동을 했으니까 계속 새로운 자원을 유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되거나 혹은 하강할 수밖에 없는데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도 예전이 좋았네. 몇 개월 전이 좋았네. 근데 이게 사이클이 너무 짧죠. 전성기가 너무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아주 지지부진했다는 사람은 원망 자체를 안 해요. 네, 처음에 옛날에는 자기도 좋은 대우를 받다가 아예 확 낙차가 크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과 기망 사이 누구에게 보상을 더 많이 줘야 되는가? 당연히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기 이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 혹은 이 어떤 트래픽 유입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내부 투쟁이나 알력 갈등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일정 시기에 한 번씩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번 청소가 돼요. 그걸 또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글쓰기에 또 소재로 써요. 그게 또 웃겨, 나는. 이 글감 논쟁 때도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얼룩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뭐냐면 글감 논쟁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페북의 그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얼룩소의 유명인 필자들도 보면 내가 누구랑 뭐 글값 얘기를 좀 했던 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썩였다. 뭐 페이스북이랑 뭐 모든 지금 뭐 온갖 이 지적 담론 공간에서 글감 논쟁이 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나랑 누구랑 시작한 건데 다 자기화해. 그걸 또 그 콘텐츠로 써서 또 글에 올려 또. 그런 거 보면 이 먹물들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다 온 세상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런 걸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에너지가 저 사람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정과 기망이라는 이런 이 갈등 구조도 또 자기 콘텐츠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 투쟁 알력 이런 걸 또 이 또 사관들도 있어요. 심지어 사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뭐 1기, 2기, 3기 뭐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확 한번 물갈이가 되고 또 이때 뭐 물갈이가 확 되고 이런 거 정리해서 이거 자기 콘텐츠화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운영자, 에디터가 한 3, 40명 되거든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했어요. 왜냐면 너무 혼탁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알력도 많고 그리고 아씨 나 이렇게 막 욕탕 공격당하고 있는데 좀 나 좀 에디터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고 그냥 저보고 여기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사람들과 어마어마하게 이 정신구조가 특이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자기 온갖 그 말초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곤두세워서 이 투쟁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슬기롭게 넘기시든지 아니면 대응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 에디터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학술장에서는 완전히 도태되거나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표절이나 혹은 뭐 이런 그 베끼기 이런 사화를 일으킨 사람들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정화되거나 혹은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내버려두는 무관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이 플랫폼 글쓰기의 세계인가 아닌가. 이 글감 논란 때도 얼룩소가 그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취재할 때 딱 논평 하나 냈는데 거의 뭐 청와대실, 청와대실이래. 대통령실 같은 어법이에요. 아, 들어서 알고 있다. 뭐 계속해서 뭐 잘 해 나가겠다. 안 해도 상관없는 말. 그리고 뭐 중요하지 전혀 않은 표현으로 어법으로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뭐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얼룩서가 아이러니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 제일 빵 터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고 영향력이 셌을 때가 그 글감 논쟁으로 화제가 됐을 때, 막 논란이 터졌을 때, 그때가 얼룩소에 유입된 트래픽이 제일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보여줬고 그래도 우리가 페북에서 알고 있는 유명 헤비 페북커들이 기웃기웃한 적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글감 논쟁도 뭐 사그라들었죠. 이슈가 이제 아니니까 시의성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또 이제 언론소가 이제 좀 잠잠한 시기예요. 잠잠한 시기. 그러니까 이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그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터트릴 확장성이나 폭발력이 없으면 사실 이 세 개의 이슈를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흡수하거나 재변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바로 글쓰기 플랫폼의 지금 어떤 예, 운동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무료로 혹은 이 자기가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자족적이고 자기 만족적으로 글을 쓰는 형식과 그냥 교류 관계만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여튼 뭐 크던 작던 간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글감 논쟁 같은 것들은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걱정하는 거 저는 사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어떤 돌출 변수가 생길지 혹은 어떤 또 사회적 흐름이 나타날지 그건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제도와 교양과 금전, 이 경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제도와 교양과 금전 중에 한 가지만 누락돼 있거나 혹은 이 큰 영향이 없으면 사실 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궁금증과 의문은 아마 우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세 가지가 한데 결합해서 이 글쓰기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생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기보다 이 플랫폼의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에, 논란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글쓰기 플랫폼은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슈거리들이 끊임없이 이 말과 글의 형식으로 발화되고 또 소비되는 시장 속에서는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기존의 레거시지면은 아무리 뭐 쌍방향 소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뭐 스마트폰 미디어 뭐 온라인 미디어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잖아요. 어떤 사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나 혹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는 거나 혹은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거에 이 영향력의 한계를 여기서는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경제 보상 이게 사실 우리 앱테크 하듯이 글테크 하는 거죠. 앱테크 하듯이 글테크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걸 되게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정한 자원을 그 뭐야 투자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정보와 트래픽과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컨텐츠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가 플랫폼을 뒷배경에 있는 한 이거 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이제 시소가 확 기우는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결부돼 있다. 그다음에 사실 이거 지적 허용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완전 무용의 에너지죠. 일종의 스노비즘인데.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쓸 글로, 내가. 왜냐면 또 정제돼 있는 마이크이자 지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한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한가. 근데 이거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영구적인 게 있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이 플랫폼 글쓰기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에 제가 플랫폼 글쓰기와 글쓰기 플랫폼은 어순만 바꾼 거지만 이게 완전히 이 다른 감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글쓰기는 약간 개인화된 음, 문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이게 완전히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언록수가 사라진다 해도 이 글쓰기의 형태나 방식은 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변주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콘텐츠 시장이나 출판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징후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형식의 글쓰기들을 모아서 출판 시장에 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출판 시장이 이제 쇠퇴되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의 일부를 대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 글쓰기 플랫폼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고 집단이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타진을 하겠죠. 생존 가능성을, 화제성을 모색하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양과 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수집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활자고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죠. 계속 어떤 영상이나 또 다른 어떤 첨단 컨텐츠들이 이 생겨나고 있을 때 아주 올드하고 전통적이고 레거시한 이런 활자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여전한 영향력 혹은 이 힘, 그것과 그다음에 좀좀 미약해지는 이런 양상까지 다 예민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는 게 숙제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글쓰기 플랫폼 혹은 플랫폼과 글쓰기만 따로따로 검색을 해보셔도 재밌는 결과들이 많아요. 사실 이 글쓰기라고 검색을 하면 글쓰기 잘하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 3개월만 배우면 책을 한 권 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욕망 구동체와 이 글쓰기 플랫폼의 생성 혹은 운영 혹은 확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맞닿아 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치 환원론, 경제제일론, 지적 허용론, 이런 스노비즘, 이런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습관 혹은 욕망 이런 것들과 또 관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오늘 뭐 글쓰기 플랫폼 혹은 플랫폼 글쓰기를 이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생각했던 것 혹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